네, 이번에는 무쌤의 탑픽 종목을 뽑아보는 순서죠. 무쌤의 넥스트 레벨 순서입니다. 전문가님, 무쌤 픽 지금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좋으신데요. 네. 네, 에코프로비엠 또 우진, 뭐 캠시스, 애니 능률까지 장난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7월 달보다는 8월 달까지 했을 때 지수 상승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선택지가 좀 다양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라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격적인 투자 해보자라고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투자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오늘 탑픽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가져오신 네. 종목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서전기전입니다. 서전기전 어떤 기업인가요?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까지는 테마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좀 고민한다. 원전 같은 재료가 없죠. 예, 원전 같은 재료를 좀 보셔야죠. 원전. 네. 안 그래도 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원전 수출이 네. 국정 과제인 만큼 또 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하고 있고 또 그 아래 신규 건설 사업들 수주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어떤 투자 포인트가 또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정부에서요, 이 원전 수출을 위해서 이 컨트롤 타워를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원전 수출, 원전 드림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이 지원이 뒷받침이 되면서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전 수출을 좀 강력 추진하기 위한 어떤 팀을 결성을 한 거군요. 그러면은 이 팀이 공식 좀 출범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또 수주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친원전에 대한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 원전 수출, 그러니까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술 경쟁력은 우리나라 원전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원전에 대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 보시면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네. 우리나라 이처럼 이제 4개 국가가 좀 참여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원전 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만은 현재까지의 확보된 원전 보수부터 해서 유지 보수, 그밖에 이제 원전 입찰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더 집중해서 원전 수출 경쟁에 뛰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친원전에 대한 성격만큼 해외 원전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당히 좀 전폭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이 좀 전폭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또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도 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오늘의 탑픽 종목 서전 기전을 비롯해서 좀 종목들을 좀 나열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현재까지는요, 실질적으로 원전의 사업을 통해서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낸 아직까지는 입찰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전 전환되는 때는 아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테마적인 움직임이 대체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적인 종목들을 한번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구축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 원전 관련해서 보성 파워텍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보성 파워텍이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우지거 같은 종목들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향후에 이제 만약에 원전 플랜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가 된다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먼저 받게 될 것이고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사업 역량에 따라서 아마도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 드렸던 서전기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함께 수혜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보성파워텍의 움직임이 좀 크게 보여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자재 기업들 한신기계와 서전기전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서전기전으로 가져오신 또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해외 원전에 대한 포인트를 좀 기대해 본다면은 해외 원전 산업에서 함께 일했었던 경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전기 부품 안에서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인증이 검증된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동기 제어반이라고 해서요, 이 전기 전압에 대한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공급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원전 수주를 했을 때 과거에서부터 해서 해외 원전 사업을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심심치 않게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코 그리고 폴란드, 이집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루마니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해외 원전에 대한 사업이 다시 좀 붐을 이루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주요 국가에서 지금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이 원전 사업이 다시 또 떠오르는 새로운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위기가 대두가 되면서 이 대체제로 좋은 원전 또 해외 사업의 어떤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해외 원전 수주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 원전 업무 경험이 있는 회사 이 서전기전 기술력까지 갖추고 또 인증까지 획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 주시죠? 네,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대선의 과정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부각이 되었을 때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큰 움직임이 나왔었고 작년에도 대선 과정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고점을 낮추는 형태에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차트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9,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가는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도 저는 바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는 현재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서 매물대를 형성했었던 12,000원 선까지 그 손절 라인대는 9,0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넥스트 레벨 종목 서전기전 매수가 현재가 1차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50원 가격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님 오후장 대응 전략 간략하게 네. 말씀 주시죠. 일단은 오늘장 어제 미증시의 마감 영향받고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래도 좀 차트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곧 있으면은 그동안에 계속 매물 부담을 받았었던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20주 이평선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인대가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두드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까지 움직임만 봐도 만족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2,500선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2,500선 하방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좀 가능하면 옆으로 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진 만큼 종목에 대한 선택폭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중소형주의 움직임들 오전보다는 오후장에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 속도 부분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움직임에 좀 만족을 하고 2,500선 하방 지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할 때까지 좀 횡보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선택폭이 좀 많아진 만큼 종목에 대한 좀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세계경제TV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앞으로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채팅방에서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많은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